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하였는데요. 이번 제도 완화로 인하여 3인, 4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제도 또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미 시행되어 온 제도인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된다 하여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7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본인이 중간 정도 이하의 소득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영상 참고하셔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4인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요. 생계유지비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금전 지원을 하는데 식료품비나 의복비,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유지비 지원은 표를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이 지원되고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이 지원되고 6인 가구는 월 168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1만 6,50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 지원이면 총액이 무려 738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6인 가구 기준은 월 168만 5천원이 지원되는데 6회 지원 시 최대 1,011만원이나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의료 지원은 300만원 최대 2회까지 가능한데 중환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각종 검사 및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또한 최대 2번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주거 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은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도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되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43만 2,200원이 지원이 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35만 2,700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2만 1,6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요. 월 4인 기준으로 월 145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이 되는데 월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의 경우는 9만 8천원이 지원되고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럼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하향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기준 131만 7,896원, 2인 기준 224만 3,985원, 3인 기준 290만 2,933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입니다. 표에서는 7인 가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8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66만 2,510원씩 증가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는데요. 표를 보시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한 가지 예로 광역시에 사는 A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기존에 긴급복지 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차감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6,900만원을 차감하여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에 65%를 적용하였는데 이번에는 100%로 확대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1인 기준은 61만 5,194원이고요. 2인 기준은 104만 6,980원, 3인 기준은 135만 4,577원, 4인 기준은 166만 2,174원, 5인 기준은 196만 9,771원입니다. 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표를 보시고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 기준으로 차감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쉽게 해당되지 못했던 분들도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또한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을 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재지원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신청은 시, 군, 구청 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국 어디서든 지역번호 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가시면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만 있다면 방문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걸 물어보거나 정확히 어떤 지원인지도 모르고 문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제도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소득,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시, 군,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는 것, 요거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기와 계속된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기업들도 어렵고 경기는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감염병 사태가 조속히 정리되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무리가 없었으면 하네요. 아직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